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팥꽃나무과의 삼지당나무, 삼지당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삼지당나무에서 앞에 요 삼지자를 빼버리면 닭나무죠. 이 닭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는 바로 종이를 만드는, 그러니까 한지를 만드는, 종이를 만드는 나무 껍질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종이를 만드는 나무가 닭나무인데, 요 닭나무 앞에다가 삼지라고 해서 요 지자가 들어갔죠. 요 지자는 나무 줄기의 가지를 말합니다. 가지라는 지자인데 여기에 삼자가 들어가서 가지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닭나무다. 그런 뜻으로 이름이 삼지닭나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삼지닭나무는 팥꽃나무과인데, 삼지닭나무는 팥꽃나무과인데 여기 삼지자를 뺀 닭나무, 종이를 만드는 닭나무는 바로 팥꽃나무과가 아니고 뽕나무과죠. 뽕나무과이기 때문에 닭나무의 꽃이나 닭나무의 열매는 이 팥꽃나무과인 삼지닭나무하고는 전혀 틀리다 하는, 전혀 별개로, 전혀 다르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닭나무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은, 이 삼지닭나무의 나무 껍질에는 인피섬유라고 하는 섬유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섬유질로 이 삼지닭나무의 나무 껍질로도 종이를 만들게 되는데, 그 종이의 질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 고급이기 때문에 이 삼지닭나무의 나무 껍질로는,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인피섬유를 가지고는 이 화폐 같은 아주 고급 종이, 화폐나 증권용지나 아니면은 이 좋은 종이, 아주 비싼 종이가 필요한, 그러니까 지도를 만드는 종이나 아니면 사전을 만드는 종이 같은 그런 아주 고급 종이를 만들 때는 바로 이 삼지닭나무의 나무 껍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삼지닭나무의 꽃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의 아주 신기한 모습의 이런 꽃을 피게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닭나무의 꽃은 전혀 틀리죠. 닭나무는 보면 이렇게 숫꽃이 있고 여기 암꽃이 있고, 암꽃하고 숫꽃이 이렇게 한꺼번에 달리는 것이 앞에 삼지자가 붙지 않는 닭나무의 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지닭나무는 이렇게 암수가 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쌍성꽃이죠. 양성화가 핍니다. 양성화가 피어서 이렇게 꽃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을 해서 점점 안에 있는 꽃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머리 꽃차례에 달리게 되는데, 요 삼지닭나무는 키를 보면은 1m에서 2m 정도밖에 키가 자라지 않죠. 그런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닭나무는 키가 조금 더 큽니다. 커서 키가 2m에서 4m 정도 자라기 때문에 닭나무는 키가 크면서 열매를 보면, 열매는 이게 지금 닭나무는 뽕나무과이기 때문에 열매가 뽕나무처럼 이렇게 뽕의 오디처럼 이러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가, 이렇게 빨간 열매가 이렇게 맺는 것이 바로 닭나무죠. 닭나무인데 반해서 여기에 비해서 삼지닭나무는 수과라고 하죠. 얇은 열매라고 하는, 한자로 수과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열매의 모양이나 꽃의 모양이 전혀 틀려서 닭나무와 삼지닭나무는 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삼지닭나무는 이 팥꽃나무과이고 닭나무는 뽕나무과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요거 지금 요 사진은 온실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요 잎이 보이는데, 사실은 노지에서는 잎이 가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가지만 있죠. 요 사진을 보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가지가 있는 요 가지만 있고 새 잎이 돋기도 전인 3월달에 꽃이 피게 되는데, 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지에서 꽃대가 나오죠.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꽃대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땅을 향하게 됩니다. 땅을 향하면서 꽃 자체도 보면 모두 아래를 보고서 땅을 향해서 꽃이 피게 됩니다. 이런 땅을 향해서 꽃이 피는데 이렇게 꽃이 피는 모습이 머리꽃차리라고 하죠.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요 부분에서 조금 크게 볼까요? 요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달리는 것처럼 여러 개의 꽃이 이렇게 달리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꽃차리를 우리는 머리꽃차리, 두상하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머리꽃차리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도 설명했듯이 머리꽃차리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요 꽃들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는 요 안쪽에 있는 꽃이 피고 점점 안쪽으로 가면서 꽃이 펴서 요 가운데 있는 꽃이 가장 늦게 핀다.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 그걸 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한 요 꽃은 이미 오래된 꽃이고 오늘 새로 피는 꽃은 샛노란 황금빛의 꽃을 피게 되죠. 그래서 요 황금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요 꽃의 꽃말이 당신께 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나무를 집에다 심으면 아마 부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황금빛에 황금이 집안으로 가득 들어온다. 뭐 그런 뜻으로 당신에게 부를 드립니다 하는 이러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꽃이 꽃잎이 없습니다. 이 꽃은 팥꽃나무이기 때문에 꽃잎이 없고 여기 보면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꽃받침 통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받침 통인데 꽃받침 통이 끝에 가서는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지죠.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진 것을 우리들은 꽃받침 갈래 조각이라고 하고 보통 갈래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꽃받침 갈래 조각이 넷으로 갈라지고 그 속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수술이 4개가 보이고 여기 암술이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꽃받침 통 여기가 꽃받침 통 부분입니다. 꽃받침 통 부분에 여기 암술대가 이렇게 쭉 암술이 쭉 있고 가운데 암술이 있고 요 아래쪽에 노란색의 꽃밥이 보이고 위쪽에도 노란색의 꽃밥이 보이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꽃밥이 수술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수술이 있고 위쪽에도 수술이 4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8개의 수술이 꽃받침 통의 통부의 안쪽에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에서 2줄로 붙어 있다 하는 이러한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팥꽃나무과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면서 이 삼지 당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줄로 8개의 수술이 배열이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암술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요 수술의 끝 부분까지 이렇게 꽃밥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암술대는 이렇게 짧게 있습니다. 이렇게 암술대는 짧게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암술머리죠. 암술머리가 아주 상당히 커다란 암술머리가 길게 이렇게 있는데 이 암술머리에는 요 털이 짧은 털들이 빽빽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빽빽하게 많은 털을 가지고 있는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삼지당나무의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지당나무는 보면은 수술은 수술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꽃밭과 꽃가루를 가지고 있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기능을 모두 하기 때문에 이 꽃 하나하나를 쌍성꽃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쌍성꽃은 꽃 자체의 암술과 수술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꽃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꽃 하나하나가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보면 열매가 이렇게 타닥타닥
머리 꽃차례의 형태로 이렇게 다닥다닥 달리게 되는데, 요 열매를 우리들은 수과라고 합니다. 한자로 수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얇은 열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열매가 이 수과의 대표적인, 얇은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박씨나 아니면 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박씨나 벼는 열매가 다 익었을 때 이 열매 껍질이 터지지를 않죠. 터지거나 갈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지지나 다 익어도 열매 껍질이 터지거나 갈라지지 않으면서 열매 껍질을 벗겨보면 호박씨처럼 속에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호박씨처럼 열매 껍질과 씨앗이 분리가 잘 된다. 쌀처럼, 벼처럼 벼의 열매 껍질을 까면은 그 속에 쌀이 들어있는데 그게 잘 분리가 잘 되죠. 그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얇은 열매 수과라고 하는데, 요 삼지당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열매 껍질과 씨앗은 잘 분리가 되면서 열매가 다 익더라도 열매 껍질이 터지거나 갈라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우리들은 얇은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수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과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꽃이 피는 모습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꽃대가 있죠. 꽃대가 있고 꽃대에 이렇게 요 잎들이 보이는데, 잎처럼 생긴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총포라고 합니다. 총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차례 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꽃들이 있는데, 꽃들이 하나가 아니라 한 개의 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사계를 우리들은 꽃차례 받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총포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구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삼지닭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